2026년 대비 수능 특강, 그래서 5강 함의 추론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볼게요. 원래 문제 풀 때는 알겠죠? 자,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인용문으로 출발합니다. 속담으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 재진수라는 부분에서 바로 답을 주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인용문으로 출발을 하고, 바로 답을 줍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 there's a saying,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that은 동격이고요. there are, 뒤에 완전합니다.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없다라는 거야. 어디에서요? 3만 피트 상공에서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에 나옵니다. 자, 공기역학의 법칙은, 이 공기역학의 법칙이 뭐가 되겠어요? 지금 3만 피트 상공을 뜻하는 게 되겠지. 됐습니까? 법칙은 작동합니다. work가 작동하다. regardless of는 상관없이요. 정치, 사회적인 편견과 상관없이요.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즉 앞에 있는 공기역학의 법칙을 받아올 겁니다. 그것들은 반박할 수 없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잘 봐주시고요. 됐죠? 그래서 공기역학의 법칙을 과학이라는 말로 바꿀 거고요. 일반화시켜서요. 과학적 진실력. 됐어요? 그리고 이제 true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적용이 된다. 보편적으로요.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됐나요? 뭐와 상관없이요. irrespective of랑 regardless of가 같은 표현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죠. 됐나요? 상대적인 관점과 상관없이요. 상대적인 관점과 상관없이. 됐나요? 이렇게 하고, 자, 이 글은 이렇게 가장 전형적인 글이죠. 과탐과, 과탐과 이 사탐을 비교하는 글이고요. 과탐과 사탐을 비교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과탐은 일반적으로 객관성, 됐습니까?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고, 보편성이라는 건, 어디서 적용하든 다 똑같다라는 거고, 사탐은 이제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자를 써서요. 그래서 그대로 요 속성을 그대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뭐예요? 상대적인 관점, 이게 사탐, 윤리를 뜻하는 겁니다. 윤리나 사회, 사문을 뜻하는 거죠. 상대적인 관점과 상관없이 보편성, 보편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보편성과 상대성을 이렇게 대칭으로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놔뒀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갑니다. 맞아요. 자, 옆에다가 양보라고 적고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스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지만 양보 다음에 다시 강조. 그리고 이 yes 위에 있는 문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순서 잡으실 때, 내신 대비하실 때 그런 질문들이 앞에 나오고 여기 몇몇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 질문들은 그리고 그들의 답변은 자, 과학적인 질문의 답변은 대명사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너는 자,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너는 이것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의 전개까지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 내신용으로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자는 없습니다. 3만 피트 상공해요. 자, 볼게요. 공기역학의 법칙은 작동합니다. 뭐와 상관없이요? 정치, 사회적인 편견과 상관없이. 즉, 사탐이 추구하는 어떤 상대성이나 편향성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과학은 보편적으로 작동한다는 거고, 자, 그 법칙은 반박할 수 없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당신은 discuss,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적어 나옵니다. 자, to what extent 딱 적고 주어요. extent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까지, to가까지요. 어떤 범위까지 그것들이 approximation 근사값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한계인가, 타당성의 validity, 타당성, 유효성, 타당성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today, 그들은 됐나요? take into 공기역학이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는 뜻으로 account 대신에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 쓰셔도 돼요. 고려하다. 됐습니까? consideration.
자, 그들이 공기역학이 고려하는가, such as요. 비와 같은. 그래서 양자, 양자 얽힘과 혹은 unified field. 그러니까 대통일 이론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물리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대통일 이론과 같은 이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는가?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개념 됐나요? 그 다음에 대선 주격 관계 대명사요. 명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상하리만큼 됐나요? 불안하리만큼 불안하게 빠져 있는 어디에서요? 오늘날의 사회 정치적인 담화, 즉 다시 말하면 사탐 영역에서는 명백히 빠져 있고 또 이상하리만큼 빠져 있다라는 거야. 됐나요? 이 보편성이라는 게요. 각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과학 개념은 됐습니까? 사탐에는 없는 거예요. 알았죠? 이 가장 기본적인 과학 개념, 즉 보편성이고 명확한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과학에는. 자, 얘는 개념입니다. 동격의 대,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됐죠? 몇몇 질문들은 올바르고 명확한 답이 있다라는 거죠. 즉 과탐에는 명확한 답이 있다. 됐죠? 그래서 과학적 진리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보편성. 알겠죠? 쌤이 요 두 개를 대조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의 속성의 밑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 질문들은 즉 뭐 어떤 질문들입니까? 올바르고 명확한 answer, 답변을 가진 이 질문들은 과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자, 그들의 답변은 됐습니까? 진실을 표현합니다.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 자, 과학적 질문들은 됐죠? 묻기 쉽지 않은 거 맞아. 자, 그들의 과학적 질문들의 답변은 타당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로요? 실험이나 혹은 관찰 이런 걸로 유효성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validated. 유효성이 입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또 유효성이 입증되면 사용될 수 있겠죠.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동사원형 쓰는 거요. 너의 삶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만들고 됐나요? 직업과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improve와 그 다음 create 그리고 save가 병렬돼 있고요. 자, 병렬에서 명확한 경우는 이렇게 and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and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너는 이제 사탐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론조사원이나 무작위의 랜덤화된 그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결정하기 위해서 if는 인지 아닌지, 자, 낙하산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낙하산이라는 개념은 공기역학의 예시로 나온 거죠.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왜? 답이 명확하니까. 됐죠? 그럼 뭐 필요한데요? 너는 이해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을. 자, 공기역학과 이 방법론에 대한 이 팩트의 이해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지우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쌤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밑줄 긋는 거는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네요. 됐나요? 오케이, 가볼게요. 자, 이 밑줄 부분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부 빈칸이고요. 구체적인 개체들의 선택은 됐죠? 길을 투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도록 해석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길을 구체적인 개체의 선택은 선택이 주어니까 워즈고요. 이 선택이 주어고 워즈. 자, 초기 단계였습니다. 뭘 향한? 현대 도메스틱 애니멀이 가축입니다. 도메스틱 애니멀이 가축이에요. 현대의 가축을 위한 그런 초기 단계였다고. 아, 소를 좀 키워봐야겠다. 쟤를 키우면 고기가 많이 나오네. 이렇게요. 그리고 햄버거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이 선택지를 읽으면 바로 이 사육이라는 것은 발전, 음식원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게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 가축이 우리가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알았죠? 뭐를 위한? 현대 사람들을 위한. 여기 이제 현대의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햄버거가 그 우리 사육의 결과물을 대표하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이 동물 사육을 대표하는 결과물입니다. 얘는 당연히 우리가 먹기 위한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음식원을 위한 겁니다. 됐죠? 오케이. 위에서부터 조금 읽어주고 또 답이 되는 근거 문장을 조금 더 표시해 드릴게요. 됐죠? 어떤 공동체가 stop ing 사냥하는 걸 멈췄을 때요. 암컷 야생 소의. 됐죠? 네, 특히나 앙커소를 사냥을 하면 이 야생소가 멸종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앙코소 사냥을 멈추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한 무리들은 헐들은 무리요. 즉 뭐예요? 야생소 무리들은 우드. 자, 시간이 지나면서 톨러리 용인하다, 참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요런 거 빈칸되니까 요 전체 덩어리 빈칸되니까 챙겨주세요. 알았죠? 인간의 더 가까운 존재를 참아냈을 거라라는 거예요. 됐지? 시간이 지나면서. 됐나요? 멈췄을 때 그런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용인했을 겁니다. 더 가까운 존재를요. 인간의 더 가까운, 즉 인간이 접근하는 걸 용인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하고 동물이 좀 가까워질 수 있었겠죠. 왜? 같이 있는데 인간이 사냥을 안 하니까 이제 동물이 가까이 인간하고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by watching, 봄으로써요. 야생소를 봄으로써. 자, as는 뭐뭐처럼 우리의 깊은 조상들이 봤던 것처럼 포식자를 보고 learned하고 watch도 하고 병렬. 보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야생 소를 봄으로써 이 좀 더 최근 조상들은 아까 위에 나온 인간입니다. 알았죠? 이 그 동물들이 그 가치 있는 존재를 허용해 준 인간들입니다. 됐죠? could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었다.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시작했을 겁니다. 이러면 돼요.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뭐를요? 삶의 주기를요. 생명 주기를 야생소의 됐죠?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건하고 병렬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몇몇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모험들을요. 모험이 복수니까 어표 적어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들은 됐나요? 자, 복습하실 때 쌤이 조금 지우고 한번 해드릴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만 좀 지워서 자, 큰 덩어리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일단 이 부분 빈칸으로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좀 더 최근 조상들 앞에 있는 이 인간을 받아올 거고, 이제 이 사람들을 그들로 쓸 거고, 다시 그들로 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밑에 거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 가축의 동물들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일로 이어졌다. 됐죠? 자, 우리 인간이 사육을 하게 된 그 유래를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bring. 몇몇을 가져왔어요. 어렸을 때요. 됐지? 몇몇을 bringing,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져옵니까? 마을로요. 됐죠? 그리고 building. 우리를 만들고, 됐나요? 우리를 만들고, and, 병렬, 그리고 trying. 그러니까 bringing, building, 그 다음에 trying이 병렬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alive,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죠. 그래서 alive라는 단어 챙기고요. 계속 살아있게끔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헤드의 약자입니다. 헤드의 약자, had been watching, 봐왔고요. 그 소를요, across generation, 수세대에 걸쳐서.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어떤 생명 주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계속 봐온 후에 had been ing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라는 건 과거 완료 진행형, 그리고 알게 됐고, 공유했고요.
그 정보를 서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생각해냈습니다. 여기 부사입니다. 동사 꾸며주는 거. 아이디어를요. 뭐에 대해서요? 요게 핵심이죠. 여기 또 빈칸. 우리 자신만, 그들 자신만의 소를 기르는 법요. 됐나요? 좀 강조 좀 할게요. 이렇게. 요게 사육이란 말이야. 요 단어가 raising their own cattle.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 요런 거 빈칸됩니다. 그들 자신만의 이 raising이란 단어가 breed하고 똑같아요. 기르다, 양육하다. 기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등장합니까? and. 그래서 뭐가요? 먹이 사육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먹이 사육이란 단어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먹이 사육.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먹이 사육의 결과물이 뭐라는 겁니까? 햄버거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먹이 사육, prey, 요것도 빈칸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일단 소, 그다음에 양, 돼지, 그다음에 라마, 고트들이 월 리빙 살면서요. 누구랑 인간이랑 살면서 자, 그건 단순한 임무였죠. it은 가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 하는 거예요. 뭐를요? 약간의 행동이나 행태적인 됐습니까? 행태적인 모양 짓기를 하는 거예요. via 뭘 통해서요? via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용도에 맞게끔 동물의 행동을 조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쉬운 일이었다고. 우리가 지금 계획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요. 됐습니까? like 뭐뭐처럼 계획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울이 필요한 애들, 양이나 이런 애들은 우리가 울을 얻기 위한 용도로 행동 변경을 했을 거고, 우유 제작, 젖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고기를 위한 빠른 선장, 일반적인 소나 돼지고기가 되겠죠. 우리 용도에 맞게끔 행동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구체적인 개체의 선택은 뭘 기를지요? 자, 초기 단계였다는 거죠. 특히나 현대 가축들의 됐습니까? 가축들을 향한 초기 단계였고요.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즉, 어, 우리가 먹을 고기 아니면 뭐예요? 먹이 사육. 다시 말해서 이 사육이라는 것은 됐죠? 뭐로? 음식원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현대 사람들을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요걸 같은 단어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다 가축이 되겠습니다. domesticat이란 단어가 기르다는 뜻이 있고요. 알았죠? 집에서 기르다는 뜻이요. domestic이 가정의 국내 이런 뜻인데 됐나요? domestic animals가 stock 혹은 livestock 다 가축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또 3번 문제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좋은 질문이고요. 이 창의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창의력은 되게 유니크한 걸로 알고 있지만 유니크하고 되게 이제 오리지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창의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유니크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아이디어가 합해졌다라는 그 속성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갑니다. 주요한 임페러스, 동력은 밑에 있죠. 이 단어 외워주셔야 돼요. 동력.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의 주요 동력은 됐습니까? has been,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과학적이나 기술적으로 창의력을 만들어 온 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증가된 능력 때문에 있었다는 거죠. 자, 리치아웃은 손을 뻗다, 다가가다. 다가가고 손을 뻗고 그리고 교환할 겁니다. 아이디어를 누구와요? 타인들과. 됐죠? 타인들에게 다가가고 타인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이 능력에 있어 왔다라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빌려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블렌드, 속성 보이죠? 섞는 겁니다. 그것들을 타인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우리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뭐 하려고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이 생류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야 되죠. 이렇게 됐나요? 이런 능력에 있었다고. 즉, 창의력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합친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되게 좀 변증적인 글입니다. 창의력은 유니크해야 돼. 독창적이어야 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다른 사람 아이디어 거 빌려오고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이 재활용한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창의력은 본래, 원래 오픈 소스 코드라는 거야. 알았죠? 됐나요? 딱 어떤 사람이 하나를 한 번에 딱 만들고 딴 사람이 손을 못 대도록 한 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그 손을 댈 수 있는 됐죠? 그런 오픈 소스 코드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창의력은 포함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져올 거야. 타인으로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빌딩 업은 그것들 위에 됐습니까?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아이디어들 위에 자 빌드 온이나 빌드 오픈은 쌓아가다. 알았죠? 쌓아가는 걸 포함합니다. 요 말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자 결합적 창의력은 되게 좋은 단어죠. 이거 빈칸입니다. 알았죠? 앞에 어떤 단어, 이 blend,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교환하고 섞는다라는 이런 단어들 있죠. 가져와서요. 그러니까 이제 결합적, 컴바인이 합치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적 창의력은 인정입니다. 됐나요? 자, 대신 동격. 뒤에 완전합니다. 동격이라고 적으세요. 어떤 것도 진정으로 유니크하지 않다. 이런 건 정말 좋죠. 됐죠? 그걸 인정한 거라는 거야, 창의력이. 자, 최소, 됐죠? 아니라는 거죠. 이 의미에서요. 됐나요? 자, from scratch 따로 외워주고요. 맨 처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걸 from scratch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이 스크래치, 흠 같은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데서.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from scratch를 완전 처음부터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알았죠? 완전 처음부터. 완전 처음부터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not 아니라는 의미에서 됐습니까? 완전 처음부터 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됐나요?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빙 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유니크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개념은 뭐요? 다시 앞에 있는 개념이에요. 요 인정을 뜻하는 거죠. 그 개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요 한 단어 받아오셔도 돼요. 됐나요? 결합적 창의력이라는 이 개념은 근데 만나게 됩니다. 뭐를요? considerable, 상당한, 내신 대비할 때는 요 단어 구별해 줘야 돼요. considerat이 배려심 있는, 요거는 배려심 있는, 구별해 주세요. considerable은 상당한이고요. 요건 배려심 있는, 알았죠? 그래서 상당한, 요런 단어 괜찮죠? 저항과 만납니다. 창의적인 스페이스 공간에서. 당연하죠. 아니, 창의력이 뭘 합쳐? 창의력은 완전 독창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부정사가 좋아요. 창조한다는 건 시작한다는 거야. 텅 빈 캔버스에서요. 아주 완벽히 깨끗한 데서 빵 하고 나오는 게 창의력이라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양보예요. 이런 저항을 만날 수 있지. 옆에 양보라고 적으세요. 하지만 많은 데이터가, 자, 데이터 셀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지 적었어요? 존재합니다. 뭐 하려고요? 지지하려고. 됐죠? 뭐를요? 이러한 생태계인데 네모 딱 해주세요. 이 부분은 네모 해주세요. 이 생태계인데 영향력과 영감의 생태계. 즉, 어떤 타인에게서 영향을 받고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이 창의력이라는 건 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역량,
그리고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다라는 이런 생태계를 지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개념은 뭐예요? 이 창의력은 합쳐져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합의 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논증 뜹니다. 자, 이분, 니나라는 이분은 이제 예술가인데요. 자, 촬영하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대 유물을요. 됐죠? 뭐로부터요? 그 이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그 예술박물관에 있는 유물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든 거죠. 뭐 하려고요? 묘사하려고요. 그녀의 포인트를요, 주장을. 대승 동격, 모든 창조물은 이런 단어. 와, 완전 괜찮죠? derivative, 파생적이다. 자, 이 단어 꼭 외워줍니다.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파생적 혹은 모방적. 창의력 얘기인데 이제 모방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같은 단어로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imitative, 모방적이다는 거죠. 파생적. 소위 말해서 다른 데서 나온 거라는 거죠. 아무리 창의적인 어떤 혁신도 알고 보면 다른 데서 끌고 온 거라는 거죠. 됐죠? 그 모든 창조물은 뭐 파생적이다라는 그녀의 주장을 뭐 하기 위해서요. illustrate, 묘사 혹은 예로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 고대 유물 가져와서 이제 뭔가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품, 에브리 단수명사, work, work of art는 예술 작품은 파생 작품이에요. 됐죠? 자, 그 애니메이션에서 자, 이분은 관찰합니다. 뭐를요? reappropriation. 밑에 나오죠. 재전유. 원래 기존에 있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개념 혹은 작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다른 의미로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재전유라고 합니다. 알았죠?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있던 어떤 원래 진지한 영상이 다시 유튜브에서 좀 웃긴 영상으로 바뀌어서 막 밈이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재전유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미지의 재전유를 관찰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뭐해서 그러니까 여기 인용 예시원, 예시투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의 비디오 에세이인 버전에서요. 뭐함으로써 look at 어떻게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는가를 looking at 봄으로써요. 됐죠?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놨던 걸 계속 재활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서 재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문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수능에서는 이 재활용과 관련된 빈칸 추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창의력은 본디 오픈 소스 코드예요. 누구나 어떤 그 코드에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창의력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알았죠? 어, 처음부터 완전히 전적으로 구성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파생적이다라는 거야. derivative. 그리고 모방적이다. 이런 단어들이 되겠죠. 그리고 섞는다, 빌려온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컨비네토리얼. 요 단어요. 결합적 창의력. 요런 표현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영감을 주고받는다. 이런 생태계까지 됐죠. 오케이. 그리고 문장 위치 공부하실 때는 자, 그 개념은 결합적 창의력. 그리고 양보 좁고 그러나 많은 데이터가 존재해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빌려오고 알았죠? 썼고 이랬다라는 거죠. 됐지? 자, 그리고 좀 중요한 표현 하나 알아둘게요. 쌤이 by standing on the by standing on the shoulder. 됐나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선다라는 표현입니다. by standing on the shoulder of giant. 자, 아이작 뉴턴이 내가 좀 더 멀리 봤다면 그건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과학적 자료를 만들어 놨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법칙 같은 걸 집대성을 잘한 거다라고 해서 이 3번 지문과 가장 어떤 문맥에 맞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격언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됐습니까? 이제 그건 요렇게 그건 뭐에 의해서다?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라는 요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번 지문 보겠습니다. 됐죠? 자, 4번 역시나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알겠죠? 의식과 무의식의 대칭 구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 문제 푸실 때는 하지만 강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No worry. 너희 low road guided hands가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high road 나오고 그 다음에 low road라는 이 개념 나오죠. 원래 쌤이 밑줄은 빈칸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야의 속성만 뽑아주면 돼요. low road의 속성이 뭐예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다가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됐지? 그리고 자동입니다. 이렇게. 빈칸 뽑을 때 주체 잡고 동일한 문장 찾아오면 답이 쉽게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이었고요. 갑니다. 자, 프로이드는 유명한 심리학자죠. 오래전에 하지만 오늘날 일단 올드 뉴로 대칭을 걸어놨습니다. 프로이드는 오래전에 구별했습니다. 의식과 뭐를요? 무의식을요. 무의식적 마인드를 사이를 디스팅기시 구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뭐 무의식적 마인드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핵심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는 프로이드의 시링 그는 너무 그 야단 법석인 그런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야. 프로이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 이제 잠재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이렇게 되게 무겁고 뭔가 야단 법석치는 그런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날의 이해는 무의식적 마인드에 대한 이해는 됐죠. 근데 이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이걸 갖고 있어요. 뭐예요? 그것의 무의식이죠. repressed, 억눌린 충동과 본능.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뭔가 우리 그 억눌려 있다라는 거야. 그게 꿈으로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프로이드죠. 됐습니까? 그런 뭔가 야단법석인 무의식이 아니고요. 그럼 뭔데요? 그것은 무의식이 되겠죠. 됐나요? 그것은입니다. 더 쿨하고요. 됐죠? 더 좀 차분하고 그리고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을 뜻한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무의식과 오늘날의 무의식을 비교했습니다. 됐죠? 자, 우리의 기억, 사고, 언어, 태도, 그리고 인식은 모두 작동합니다. 이 투 트랙에서요. 선생님, 앞에 투 트랙이 안 나오는데요? 자, 지시사가 이렇게 뒤에 나올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대시를 뒤에다 걸어줄 때는 이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하이로드. 뭐 우리말로 바꾸면 높은 길인데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속성이에요. 자, 의식의 반대는 항상 무의식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쌤이 글이 대칭이 많으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대칭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무의식. 됐나요? 그래서 의식은 좀 의도적인 거, deliberate, 의식적인 거. 알았죠? 그래서 뭐 이런 단어들요. deliberate 혹은 뭐 intend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의도 느낌이 강하고 무의식은 항상 뭐예요? 본능,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본능 그리고 뭐 직관, intuitive, 직관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자, 우리의 하이로드 마인드는 즉 뭐예요? 하이로드 마인드는 의식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고. 그리고 자, 이 단어까지 같이 reflective 뭐 한다는 거야? 성찰적이다라는 거야. 자, 이 단어. 자, 이 단어는 성찰적. 자,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reflexive라는 표현이 있죠. 얘는 좀 반사적인 겁니다. 음, 됐나요? 자, 성찰적인 건 좀 깊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reflective는 의식적 마인드가 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reflective는 무의식적 마인드와 속성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됐죠? 자, 다시 우리의 하이로드 마인드는 뭐예요? 성찰적인 거고, 자, 이 벗은 이 세미콜론은 앞 뒤가 대조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벗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뒤가 반대거나 차이가 나면 이제 이 세미콜론을 쓴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 성찰적이고 그다음에 이 벌써 하이하고 로우가 반대잖아요. 그죠? 우리의 낮은 길 마인드는 즉 로우 로드 마인드는 뭐다? 직관적이다. 내신에서는 정말 내기 좋죠. 선생님이 얘기한 이 단어들, 무의식, 자동, 아까 다 답이 될 때 중요한 단어들이요. 됐지? 자, 그리고 예시 출발합니다. 운전을 한번 고려해보자. 즉, 이 운전은 주로 뭐예요? 직관적이고, 자,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거다. 이 얘기, 예시 들 거야. 알았죠? 너의 뇌와 손이 알고 있어요. 움직이는 방법을 어디로요? 오른쪽 차선으로요. 하지만 자, 새로운 조건. 만약 네가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너는 의식적으로 설명은 못해. 자, 알고 있어. 하지만 의식적으로 설명 못해. 완전 반대로 나와 있죠. 자, 그걸 하는 방법을요. 운전이 되겠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말해 그들이 뭐 하라고요. 자, 이런 거 다 일반론. 그리고 하지만 반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알아. 하지만 몰라. 이렇게 의식적으로 설명을 못해. 다시 대부분의 운전자는 말해. 하지만 이렇게. 자, 그들이 우드 턴할 거야. 오른쪽으로. 그리고 straighten out. 곧장 간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오른쪽으로 턴하고 곧장 가지. 이렇게 운전하는 방법 설명하라고 하면 오른쪽 차선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그냥 가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대부분의 운전자죠. 길에서 벗어나게끔 스티어를 조정할 거라는 거야. 그 답변으로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자 그건 하지만 이렇게 할 거고 실제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가정이죠. 됐니? 실제로 뭐 한 후에요. 오른쪽으로 움직인 후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자, 그렇게 말하면 길에서 그냥 벗어나 버린다는 거고,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후에 너는 뭐 한다는 거 다시 돌리죠. 또 스티어링 휠을요, 운전대를 똑같이 왼쪽으로요, 중심의 왼쪽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차선 돌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린다는 거. 차선을 바르게 이 운전대를 다시 돌려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고 나서 다시 뭐래요? 중심 위치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중간 그 우리 핸들이 운전대가 이제 딱 중앙에 위치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왜요? 운전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뭐 놀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 왼쪽 왼쪽이 아니고 로우 로드 가이드 핸즈가 그 무의식에 의해서 안내되는 이 손이 말이야. 운전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법을. 그러니까 굳이 막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갔으면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중앙으로 맞춰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의 무의식적 마인드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 뭐래요? 자동으로. 자, 정말 쉬운 문제였지만 쌤이 내신 위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 중요한 속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연결사도 보세요. 자, 한번 가볍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오래전, 올드, 하지만 뉴. 프로이드의 일반적인 무의식과 오늘날의 무의식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정의가 뭔데요? 그건 좀 더 차분하고, 어,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지하는 무의식은 뭐예요? 투 트랙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으로 작동해주는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의 하이로드는 반사적이고, 아니, 성찰적이고, 야는 직관적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무의식의 속성이 자동. 그 다음에 의식의 속성은 의도, deliberate, 의도적. 됐죠? 그리고 예시 출발. 이 예시는 무의식적 마인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하지만. 자, 너는 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의식적으로 설명은 못해.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걸 네가 인지하지 않아도 무의식이 다 해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글입니다. 됐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